32번, 33번. 자, 얘네 그거 먼저 하나씩 볼게요. 28번? 알겠어요. 자, 28번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28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28번은 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a, b, 자, c를 원수로 줬고요. 그때 fx는 어떻게 정의가 되었느냐? 얘네는 먼저 함수 값이 마이너스 3이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함수를 따를 건데, 이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함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함수를 따른대요. 자, 이때 얘네가 항등함수일 때 이 fx가 항등함수라고 했어. 이때 a, b, c 합은 그 항등함수라는 게 뭐야? 항등함수 지민아, 항등함수 그렇지. 얘네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이 대입했던 값이랑 똑같아야 돼. 즉 자기 자신이 나올 때 우리 항등함수라고 한다지 않지? 즉 이게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범위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범위 내에서 각각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찾아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즉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a, b, c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서로 다른 함수라고 했으니까, 다른 함수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임의로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알겠죠? 그래서 a를 먼저 대입해놨을 때, 즉 이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3이어야지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번에 이 범위 내에서 이번에 두 번째 b를 대입해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인데 얘가 몇이 나와야 돼? b가 나온 거 찾아주면 되는 거죠. 넘기면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6, 따라서 b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c 대입했을 때, 즉 여기 c 대입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c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4, 얘가 c가 나오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c제곱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c 마이너스 4, c 플러스 1은 0. 따라서 c의 값은 4 또는 c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물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지만 범위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마이너스 3, 2, 4 계산해주면 얘는 3이 되죠. 됐어요?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fx는 x다 라고 놓고 우리가 만족하는 x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32번. 32번은 x가 자연수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이때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 fx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몇 개냐? 자, 그런데 조건이 첫 번째 칸을 f는 1대1 대응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조건은 x가 x의 원소일 때 x 더하기 fx는
됩니다. 자, 이 조건이 있어. 자,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쵸? 그리고 x가 이제 원소일 때 x랑 fx랑 즉 자기 자신 x랑 y랑 더했을 때 짝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짝수가 되는 경우가 언제 있는데? 얘는 짝수 더하기 짝수일 때 아니면 홀수 더하기 홀수일 때.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먼저 짝수 더하기 짝수인 경우의 수를 찾아보는 거죠. 짝수는 2랑 4밖에 없잖아. 그쵸? 그건 x 얘가 짝수인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마찬가지 얘는 짝수여야 되니까 얘네가 같은 수일 수도 있지만 다른 수일 수도 있을 거 그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수를 나타냈을 때 (1, 2, 3, 4, 5) 짝수 더하기 짝수이니까 얘가 얘에 대응되던가 아니면 얘에 대응돼야 돼. 그쵸? 그럼 얘는 나머지 하나에 대응되겠지. 그래서 얘는 짝수 더하기 짝수 얘네가 짝수 더하기 짝수가 되는 경우는 2 곱하기 1. 왜냐면 얘네가 둘 중에 하나 대응이 되면 나머지는 4에 대응될 거니까. 이해돼요? 자, 얘가 짝수가 될 수 있는 거, 얘가 짝수가 될 수 있는 거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대응 관계에서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나머지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건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2 곱하기 1.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홀수랑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2, 1, 4, 5 얘네가 마찬가지 홀수에만 대응될 수 있어. 얘네가 홀수에 대응되는 경우는 얘네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치? 그때 얘네가 이루어지는 함수의 개수니까 얘네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그런 만족하는 함수가 총 12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근데 왜 짝수랑 짝수랑 더하거나 홀수랑 홀수랑 더하거나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이 짝수랑 홀수랑 각각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게 얘네가 짝수에 대응되는 거, 홀수에 대응되는 거, 얘네 하나가 됐을 때 함수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각각의 경우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에 곱해서 경우를 그렇게 계산해야지. 만약에 얘네를 따로따로 해서 더해버리면 짝수끼리만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고 홀수끼리만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함수를 계산한 거랑 똑같아. 얘네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곱해서. 쉽게 말하면 짝수 대응됐을 때가 이렇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홀수에 대응되는 게 6가지씩 나오니까 얘는 두 개 곱해서 보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3번은 x가 다음과 같이 원소를 갖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2분의 1, 1, 2. 자, 이렇게 원소를 갖는데요. 자, 다음 x에서 y로의 함수 중 fx 곱하기 fx분의 1 얘네들이 곱한 게 1이 되기 위해서는 만족하는 f는 몇 개입니까? 자, 그럼 우선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의 값이 2분의 1과 2 세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x가 2분의 1일 때 그러면 f2분의 1 곱하기 f2의 값이 1이 되는 거를 우리가 몇 개냐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둘이 곱해서 1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있어요? 얘네 둘은 다른 수니까 얘네 상관없네. 그냥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함수 값이 똑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돼요. 그렇죠? 또 1이 되려면 2분의 1, 2 이렇게 되면 돼요. 반대로 2, 2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 또 1, 1 이렇게 되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얘네를 만족하는 건 총 몇 가지가 나와요? 자, 4가지 나와. 4개. 자, 다음 이번에는 F1 x가 1일 때 곱하기 F1이 될 건데 얘도 마찬가지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x 값이 똑같을 때니까 결국 얘네들은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얘네처럼 다르면 안 돼. 그러면 얘네는 똑같은 수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거랑 1 곱하기 1 이렇게 2가지밖에 안 나오겠네. 그쵸? 이때는 2가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F2 x가 2일 때는 2 곱하기 F 2분의 1 요거는 우리가 순서만 바꿨지 어차피 얘네랑 똑같이 나오겠죠? 결국엔 F2가 마이너스 1이고 F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는 얘네랑 겹친다는 얘기야. 똑같은 거야. 경우의 수가. 그 주목해서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즉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 이걸 만족하는 경우를 각각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니까 결국엔 얘네는 이런 거죠. x, y 집합에서 2분의 1, 1, 2가 있고 2분의 1, 1, 2가 있을 때 얘네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함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그치? 즉 다시 말하면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F1은 얘에 대응 되거나 아니면 얘에 대응 될 거니까 각각 2가지씩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진 함수는 4랑 2랑 곱해서 총 8개가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함수는 2분의 1, 2, 1 얘네가 각각 대응되는 수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랑 곱해야지 전체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인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체력이 됐어? 이루 됐어? 이루 보면 항상 됐지? 어떻게 된 거지? 뭐 안 했으니 뭐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또 없어요? 40번. 자, 40번은 함수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리고 gx는 ax 플러스 b 그리고 f 합성 g랑 g 합성 f랑 얘네가 같을 때 gx는 항상 지나는 지점이 있대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한 점을 지난대요. 자, 이때 이 점이 몇 콤마 몇이냐 그거 모르는 거야. 즉 우리가 이거는 a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거야. 수상에서 여기 음역이 뭐야? 그치, 함등식. 뭐에 대한? a에 대한 함등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는 a로 정리를 해주면 돼. 문자 a에 대해서. 알겠죠? 우선 얘네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f 합성 g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면요.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f에다가 gx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쵸? 그럼 얘네를 구해봤더니 f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6이 거고요. 이 x 자리에다가 gx인 ax 플러스 b를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지. 됐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이라는 얘기야. 다음 이번에는 g 합성 f 얘네의 함수를 구해보니까 얘네는 g라는 함수에다가 fx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g는 ax 플러스 b인데 x 자리에다가 fx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때 f 합성 g랑 g 합성 f랑 어떻다고? 같다고. 원래는 교합 법칙이 성립 안 하는데 얘네들은 같다고.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뒤에 있는 상수항인 얘네들만 같아지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 6a 플러스 b랑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이랑 같다. 그럼 우리가 a, b 두 개가 있으니까 문자를 하나로만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b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돼.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주어진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gx의 형태에서 a만 남게끔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얘네가 gx라고 하는 거는 ax 플러스 bx, b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쵸? 이게 결국에 지금 y란 얘기야. 함수. 됐어요? 해결됐어? 자, 그럼 우리가 a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a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래서 a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시면요. x-2 그 다음에 플러스 얘 넘기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 얘네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려면 x는 얼마란 얘기예요? 2여야 되고, 왜냐면 항등식이라는 거는 얘가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y도 2. 그 말은 얘네는 2,2를 항상 지난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는 거지. 됐어요? 또 43번이요. 43번이요. 오늘 시간이 잘 걸리네. 43번은 자, 두 함수는 마찬가지 있는데 우선 f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x 되고 플러스 6x 플러스 a. 자, 이렇게 되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g 합성 f x가 얘네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걸 먼저 찾을 때 a의 최대값은 자, 먼저 합성함수부터 구해봅시다. 얘네는 뭐라고? g에다가 우리가 fx를 대입한 거라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얘 보니까 2차식이야. 그럼 대입했을 때 뭔가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올 것 같아. 1차식을 제곱할 거니까, 그치? 그럼 물론 그렇게 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값, 즉 최대값만 알고 싶은 거야. a의 최대값.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식을 대입하지 않아도 우선 얘네는 그냥 fx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fx의 제곱 플러스 6 fx 플러스
a 얘네가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근데 어차피 fx에는 그냥 미지수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식만 있으니까 a의 값이랑 관계없단 말이야. 그렇죠?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돼. 근데 우리 2차 운동식 얘네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일 텐데 얘가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배씩 썼을 때 또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또는 우리가 표준형을 바꿨을 때 얘네가 표준형 바꿨을 때 y좌표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얘네는 만족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선 여기서는 한 별식으로 쓸 수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즉 fx 제곱 마이너스 6fx 그 다음에 얘는 9 더해주시면 되고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계산해주면 9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쵸? 그러면 얘네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그 얘네가 0보다 작기 위해서는 이 값도 마찬가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따라서 9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나예야 보고 있는 거지? 다음 또 45번이요. 자, 45번엔 fx 얘네가 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2.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얘는 음수일 때 이 함수를 따르고 얘는 양수일 때 이 함수를 따른다. 그리고 gx는 x 플러스 2 라는 함수입니다. 이때 우리가 g 합성 f x가 자 이거의 치역이 뭐냐면은 y가 8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치역이. 이때 a의 값을 우선 합성함수부터 그려야 돼. 그러면 근데 f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우리가 합성함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마찬가지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차피 따로 합성 각각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는 g 합성 f라고 하는 거는 g에다가 fx를 대입하라는 얘기인데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fx에 따라서 얘네들은 달라질 거야. 그렇죠? 근데 그 fx가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fx가 여기 나올 건데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되죠. 결국에 얘네는 x 플러스 4라는 식을 따른다는 얘기고요. x가 양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2인데 뒤에 있으니까 플러스 4.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치역을 먼저 보니까 얘네부터 치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의 함수값 y값은 음수일 때 이걸 빼낸다 그랬어. 그러면 y의 값은 즉 y의 값은 얘가 x 플러스 지금 4라는 건데 얘가 몇보다? 4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쵸? 근데 우리 치역이 8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 나머지 4보다 큰 것들은 8보다 작은 것들은
여기에서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8 이하는 다 여기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y의 값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4 얘네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차피 최대값이 8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네 이렇게 만족해버리면 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7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풀려면 얘네가 몇일 때? 8일 때를 구해버리면 요거를 다 만족하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바꿔서 씁시다. 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였으니까 플러스 4는 0. 자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어? 이거 왜 x제곱이야? 미안. 제가 중간에 실수를 하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 이 값이 8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그렇지? 근데 얘는 2차식이니까 포물선 모양 그릴 거야. 그럼 포물선 모양이면 이때 이 꼭 시점이 y제곱가 8이어야 돼. 그럼 그거를 선생님들이 잡았는데, 이거를. 자, 그럼 얘네 우선 표준형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얘네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여기에 플러스 4 그럼 얘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의 제곱 여기 a 제곱 빼먹었네 x의 개수가 4a니까 그러면 얘는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4가 될 건데 즉 최대값 즉 치역이 8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y좌표인 요게 몇이어야 된다? 얘가 8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말고 됐나요? 따라서 우리가 4a제곱 플러스 4는 8이다 라고 놓고 풀면은 4a제곱은 4가 되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요거 둘 중에 어떤 게 돼야 되느냐 이걸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이 되버리면 지금 우리가 2차 함수 요거 보면은 얘가 무슨 뜻이야? x가 2a일 때 그때 최대값이 얘네는 8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하는 건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최대값 8이 나와? 안 나와. 왜냐면 x가 음수라는 얘기는 거기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야. 범위가. 즉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x좌표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8인 건데 양수인 부분이면 여기가 된다는 거지. 그쵸? 해당되는 범위가 얘가. 근데 그럼 얘는 완벽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얘는 틀리고 a가 1일 때를 살펴보면은 a는 2일 때 최대가 8이라는 얘기야. 즉 그 말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 x가 2일 때 최대가 8이니까 양수인 범위 내에서 치역이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올바른 식이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모수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두 개가 나온다 하면. 알겠죠? 다음 52번 자 52번에 자 우선 자 F
자, 1x가 얘는 그냥 fx라고 했을 때 f2는 어떤 거냐? 얘네는 f 합성 f. 자,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f3은 얘를 세 번 합성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대요. 자, 이때 fnx 1번 fnx. 자,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자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지금 fx가 뭐냐면은 fx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그러면 얘네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f2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자. 자, f2x는 이렇게 돼요. f에다가 f를 대입한 거니까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여기다가 fx를 대입하는 얘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됐죠? 그럼 요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x가 돼버려. 즉 우리 x 넣었을 때 x 나오는 거 이거 뭐라 불러?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우리가 자연수에서 즉 곱셈에서 1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f2x가 1이란 아니 x란 얘기는 f3에서는 얘네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 다시 fx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다가 fx를 대입한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다시 f4x는 f랑 f랑 다시 합성한 거니까 얘는 결국에 f2x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즉 이렇게 흘러갔을 때 fnx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x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야. 근데 짝수일 때는 n이 짝수일 때는 x의 형태를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지금 fx처럼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됐어요? 채린이 이해됐어요? 항등함수는 아니는데. 자, 항등함수는 어차피 자기 자신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x를 대입한 건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요거 f3을 한번 정리해보면 f 합성, f 합성, f 합성. 자, 이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요렇게 두 개 먼저 합성을 해봤더니 얘 뭐였다고? 항등함수. 즉 얘는 그 이거야. f 안에다가 fx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건데 여기까지 정리한 게 지금 얘네가 x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에 다시 fx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계속 반복해보면 얘네는 x랑 fx랑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짝수 번째가 x가 되는 거고 홀수 번째는 fx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된다. 그러면 2번 f11 플러스 f22에 22 요거는 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홀수 번째고 얘는 짝수 번째니까 홀수 번째는 요 함수를 따라. 그럼 여기다가 11에 대입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짝수 번째는 요거를 따라 항등함수 즉 대입했던 22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따라서 얘는 계산해보니까 14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됐어요? 또 있어요? 오늘 이렇게 빨리 왔니? 53번이요. 오늘 한참 못 끝내겠는데 이거? 시간이? 야. 자, fx는 3분의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는
3k-2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3분의 x 플러스 1로 나오는 거는 x가 3k-1일 때, 그 다음에 3분의 x가 되는 거는 x가 3k일 때 이렇게 각각 함수가 정리가 됐어요. 자, 이때 마찬가지 얘네도 자 f1은 x는 얘네가 fx로 정의가 된대요. 그리고 fn 플러스 1은 x 생략할게요. 얘네는 fn에다가 f를 합성하래. 즉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저걸 간단히 나타내는 거야. f2는 f에다가 f를 합성하라는 얘기고, f3은 f2에다가 f를 합성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거를 간단히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먼저 알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fn 99 얘네가 1일 때 그 n의 최소값은 몇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우선은 우리가 함수값을 구하기 이전에 얘네가 무슨 뜻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돼. 보통은 n이 짝수, 홀수 아니면 얘네가 몇보다 크다 범위가 나왔을 텐데 얘는 이렇게 나왔어. 우선 요건 우리 확실히 알겠죠? 자, 얘는 x가 뭐라는 얘기야? x는 3k이래. 3 곱하기 어떤 자연수라는 얘기야. 그럼 뭐야? x가 3의 배수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인 거지. 3k-1은 얘는 4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2인 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이거 3의 배수보다 1이 부족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 나머지가 2라는 수인 거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 그럼 그때는 그 수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고, 그럼 얘는 마지막 얘는 3의 배수보다 얼마큼씩 나머지가 1인 수, 즉 1만큼씩 큰 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 함수를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선 몇 번을 해야지, 몇 번을 합성해야지 1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 99 가지고 계속 한번 합성해 보면 돼. 자, 먼저 1은 F99는 몇이에요? 우선 x가 3의 배수니까 이거 사면 되겠지, 그치? 얘는 3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f2x는 f제곱 99라고 합시다. 자, 얘는 f 합성 f에다가 99를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쵸? 그럼 결국에 얘는 f에다가 f99를 대입하라는 얘기인 건데 얘는 33이라며. f99는 33이라며. 그럼 이거를 다시 계산. f33 얼마? 마찬가지 얘도 3의 배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서 얘는 12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 세제곱 99. 그 얘는 f랑 f 이렇게 합성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랑. 그러면은 얘네는 다시 f제곱에다가 99를 f99를 대입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얘가 33이었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 계산을 해보면 이거야. f99 세 번을 합성한 거니까. 자, 그러면 얘가 33이었고 그리고 얘가 방금 전에 11이었고 F11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야? 2죠. 즉 우리가 여기서 3으로 나눠 떨어지게끔 만들려고 1을 더하든 2를 더하든 해서 만든 거야. 그리고 얘는 나머지가 2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11 더하기 1 12 나누기 3이니까 얘는 4라는 얘기인 거지. 됐죠? 자, 그럼 F4 4제곱
99. 얘네는 뭐겠어? 결국에 얘네는 4번 한 거니까 F 3번 한 거랑 이거를 바로 한꺼번에 대입해도 돼. 근데 그게 4였어. 결국에 얘는 F4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B는 몇일까? 이 나머지가 1이니까 여기다 대보면 되죠? 그 얼마? 6 나누기 3, 2. 됐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여기다 쓸게요. F599는 얘네는 F에다가 그동안 했던 F4제곱 99를 대입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얘가 2였으니까 결국엔 F2의 값을 구한 거와 똑같은데 나머지가 2니까 여기다 계산해주면 얘는 1이 나와. 그죠? 그럼 처음으로 1이 나왔을 때가 n이 최소값일 거 아니야. 따라서 n의 최소값은 얼마? 5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영가 있잖아. n 나오고 수가 무수히 나오는 것들, 즉 이거를 계속 반복했을 때 n의 최소값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만 찾아내면 돼. 알겠죠? 또 있어요? 57번. 이거 진도 나갈 수 있겠지? 자, 오늘은 아마 대표 문제는 몇 문제 아마 못 풀어줄 것 같은데 역함수 우선 개념은 나갈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데 큰일 났네. 뒤에 절대값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역함수는 생각보다 막 계산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거든. 우선 이거 최대한 한번 빨리 한번 나가볼게요. 알겠죠? 보면 자, 우선 57번까지 보고, 자 57번 우선 얘네도 마찬가지. 얘네는 함수 값을 그래프를 잘 읽을 수 있느냐, 그래프를 잘 해석하느냐 못하느냐 이건데, 우선 gx 그래프는 뭐냐면은 자, y는 x라는 그래프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얘가 y는 gx, 얘가 y는 fx.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때 g 합성 f, 여기다가 a를 대입한 값이 5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 합성했어. f, g, f 얘네를 합성했을 때 여기다가 8을 대입했더니 얘는 b가 나왔대.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얘네부터 정리를 해보면 합성함수는 g에다가 fa를 대입했을 때 얘네가 5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그러면 우선 fa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g 함수는 몇일 때 5가 나오는지 그것만 찾아주면 돼. 거꾸로 함수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함수값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2일 때 y는 x 그래프에 따라서 여기가 2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5, 그 여기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쵸? 자, 그러면
g가 5가 나오려면 gx는 이거잖아. 5가 나오려면은 함수가 요거 5인 점, 즉 이 값이 8이란 얘기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럼 FA가 8 다시 F는 요건데 FA가 8이 나오는 점은 여기야. 이때 함수값은 얼마? 이때 X값은? F 즉 A가 8이 나오는 값을 찾는 거야. 즉 함수값이 8인 거야. 그치? 그럼 그때 X값 즉 A는 얼마나 얘기해요? 5라는 거죠. 그때 X값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바뀐 그림 맞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네는 뭐냐면은 F에다가 G를 대입하고 다시 G에다가 F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F8 이게 바로 B라는 얘기야. 차근차근 봅시다. 자 F8부터 구해보니까 F8은 따라가 보니까 함수값이 여기 있구나. 여기 값이 즉 얘는 몇이에요? 여기 10인 거죠. 따라서 F8을 얘는 10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얘는 F, G, 10 요게 B라는 거야. 그럼 G10은 GX는 이거니까 그때 함수값은 10일 때 얘는 8이 나와. 즉 다시 말하면 F8은 자 B라는 게 되고 그 F8 이 F8의 값을 다시 따라보면 얘는 다시 얘가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 15. 아이고 됐나요? 이게 수학은 여기 비밀 있네. 비밀 있으면 좋은데 문제 다 일일이 그릴 필요 없고 쓸 필요 없고 시간 단축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야 또 다 있는 거야. 다음에 저걸 한번 활용해 볼까? 저거 하려면 컴퓨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치? 자, 우선은 저희 오늘 역함수 진도를 먼저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합성함수까지 했고 이제 함수의 마지막 자 역함수라는 거. 자 우리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역자가 들어갔다는 거는 수학의 역자는 다 바꿨다는 얘기야. 역수, 분모 분자 바꾼 수, 그렇지? 지금 발권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 배울 때는 역원이라는 게 있었어. 그거는 이제 뭐 사라지고 굳이 볼 필요 없고 어쨌든 자 역수. 즉 우리 한자 사자성어에서 보면 역지사지 무슨 뜻이에요? 태영아 왜 무슨 뜻하지? 역지사지가 무슨 뜻이야? 진짜가? 책이랑 역지사지가 무슨 뜻이야? 그치? 입자 바꿔서 생각해봐라. 즉 너랑 나랑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네가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거야. 역지사지는 바꾸라는 얘기야. 마찬가지 여기서도 역함수라는 거는 바꾼 함수라는 얘기야. 어떤 걸 바꾼 거냐면은 얘네는 정의역과 공역을 바꾼 함수를 우리 역함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떤 함수 f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이때 얘네를 1, 2, 3, 4 y는 a, b, c, d라고 해봅시다. f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1, 2, 3, 4 자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었다 그랬어.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네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공역이 되는 거고 그때 이 화살표는 그대로야. 근데 대신에 이렇게 거꾸로 따라가는 얘기인 거지. 요게 바로 역함수라는 얘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 함수가 역함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간단히 1, 2, 3 A, B, C가 있어. 자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하려고 했더니 그럼 얘가 정의역이 되는데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가 되는 게 버리네. 그럼 얘는 함수가 돼 안 돼? 함수는 정의역 원소가 반드시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근데 얘는 거꾸로 갔을 때 얘가 두 개나 대응되니까 얘는 함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씩 대응이 됐어. 즉 1, 2, 3 A, B, C, D 자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함수를 알아봤더니 정의역이 다 하나씩 됐는데 이 D가 대응되는 게 없어. 이때 마찬가지 함수가 돼 안 돼? 이때도 함수가 안 돼. 즉 하나씩 대응이 되더라도 얘는 남는 원소가 있으면 역함수를 생각했을 때 즉 정의가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함수 F는 1대1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1대1 함수는 안 돼요. 1대1 함수는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 대응되지 못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1대1 대응인 함수에 대해서만 얘네가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때 이 역함수의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F에다가 마이너스 1 제곱을 해주면 돼. 요게 수학에서는 이제 역수를 보통 많이 나타낼 때 역을 나타낼 때 많이 써. 이 역함수라는 의미인데 이 역함수는 정의역이 y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fy는 x 자 이렇게 보통 나타내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fx는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그 문자는 크게 상관없어. 알겠죠? 이게 바로 역함수다. 즉 fx가 y라는 얘기는 반대로 역함수는 y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역함수나 y를 대입했을 때 얘는 x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즉 그래서 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얘네처럼 xy가 바뀌었잖아. xy 바꿔주면 돼.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바뀌었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y는 뭐 2x-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x랑 y랑 잘 바꿔. 그러면 x는 2y-1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를 하면 y는으로 나타내니까 얘네는 2y는 x 플러스 1이 되고 y는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함수가 정리가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역함수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는 f 인버스 x 이렇게 보통 나타내는 거죠. 됐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 여기는 왜 y는 f 인버스 x로 나타내는데 얘는 왜 y x로 나타내냐? 이건 크게 상관없어. 어차피 x랑 y는 둘 다 변환수야. 그래서 둘 다 문자를 뭐로 놓든 간에 똑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네는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야. 알겠죠? x랑 y랑 바뀐 거다. 오케이? 자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얘네는 그럼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이건 첫 번째 역함수를 다시 또 역함수했어. xy 바꾼 거를 다시 xy 바꿨어. 어떻게 돼? 다시 원래 함수가 되겠지. 바꾸면 그치? 그 얘는 자기 원래 자신으로 돌아가. f. 두 번째 f랑 f 역함수랑 이거 동시에 갖고 이것도 합시다. 자 f랑 다시 합성을 했을 때 얘네는 무엇이 되느냐? 합성을 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항등함수가 돼. 아까 우리 지워버렸네?
요거는 항등함수가 돼. 그래서 그냥 x가 나와. 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네 무슨 뜻이냐면은 f 이걸로 하지 말고 자, 그림을 봅시다. 자, x라는 집합, 그다음에 y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가진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하고 1, 2, 3, 4, 자, a, b, c, d라고 해봅시다. 그다음에 y에서 다시 x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 인버스 역함수라고 했었죠. 자, 얘네가 1, 2, 3, 4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어. 그 역함수면은 a는 어디로 대응돼야 돼? 4로 대응돼야 되고 b는 역함수니까 3으로 대응되고 c는 1로 d는 2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를 했을 때 f1이라고 하는 거는 c에 대응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c에서 대응되는 게 1이니까 결국엔 다시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상등함수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아까 우리 그 두 번 합성할 때 그거 나왔었구나. 합성함수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11을 대입한 값이 몇입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먼저 합성을 해버리면 얘는 항등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얘는 G11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죠? 근데 우리가 요거랑 F 인버스 얘네랑 마찬가지 똑같이 얘도 합성함수 X가 나올 건데 차이점이 좀 있어. 얘는 fx를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이때 얘네들은 정의역이 x야. 근데 얘는 역함수를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정의역이 y야. 요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은 항등함수지만 완전히 같은 항등함수는 아니야. 얘는 정의역이 x인 항등함수고 얘는 정의역이 y인 항등함수라는 얘기야. 됐어? 우선 성질은 요 정도까지만 알아봐도 될 것 같네. 중요한 그런 거네. 세 번째. 자, 합성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로 하는 거야. 자, 얘를 역함수로 거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우선 마찬가지 얘도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 2, 3, 4. 자, y라는 집합이 a, b, c, d. 그리고 g라는 함수는 자, z. 얘는 5, 6, 7, 8. 이렇게 할게요. 자, 먼저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하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가 각각 대응되는 게 1대1 대응이니까 뭐 이렇게 대응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여기 있고.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합성함수를 전체를 한 거를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 그 말은 반대로 했네. 잠시만요. 얘네는 이거죠. G 합성 F. 자, 먼저 우리가 G 합성 F1을 보면요. 얘네는 G1의 값에서 그 다음 G에서 B의 값을 따라가니까 얘는 5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쵸? 요까지 이해돼요? 함수 값은? 최대는 이해됐어?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F1을 G에다가 대입하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항상 먼저 하는 게 뒤에 있어야 돼. 합성함수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역함수를 알아보니까 G,
합성 F. 자, 이거의 역함수를 한번 알아보니까 얘네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F 역함수가 5를 대입했을 때 얘는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이거 이해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역함수는 x랑 y가 바뀐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f1의 값이 2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역함수에서는 반대로 2를 대입한 게 얘는 1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1일 때 C가 됐지나 역함수 C는 얘는 다시 1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저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어? 역함수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건데 결국엔 우리가 뭐라고 똑같냐면은 F 얘네를 풀어주면은 F 역함수랑 G 역함수랑 이렇게 합성한 거랑 똑같아. 얘네가 똑같은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G랑 F랑 먼저 합성한 게 1에서 이렇게 5로 가는 함수였어. 그렇죠? 근데 역함수는 얘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F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얘 순서가 얘네가 서로 바뀌어. 역함수는. 알겠죠? 원래는 순서가 F로 합성하고 그 다음에 G로 가는 거기 때문에 F 먼저 하고 G로 하는 건데 합성함수는 역함수를 했을 때 반대로 G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G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은 F를 나중에 하는 거야. 역함수는. 바뀌어야 돼, 순서도. 알겠어요?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 분배 법칙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합성함수는 순서까지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만 조금만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엔 다시 말하면은 자, F랑 G랑 우리가 합성을 하고 역함수를 했을 때는 얘는 G 역함수랑 F 역함수랑 둘이 합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 됐어요? 요 그래프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겠네. 자, 6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61번은 실수 전체 식합에서 정의된 함수 y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얘는 2고요. 그리고 다시 또 역함수에다가 9를 대입한 게 얘네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자,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fx가 ax 플러스 b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네는 역함수를 구해서 즉 x는 a y 플러스 b라고 놓고 y는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를 f 역함수로 우리가 바꿔서 계산하고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근데 이거는 식이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요거를 주어진 식의 조건을 요거를 바꾸는 거지. 아까 역함수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다시 원래 함수 fx에서는 몇을 대입했을 때 서로 바꿔서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9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런 거를 계산이 좀 더 쉬워지잖아. 그쵸? 그럼 대입하는 식이 여기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a는 a 플러스 b는 9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연립해주면 되죠. 바로 뺄까요? 그러면은 2분의 5 a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그럼 b는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7. 됐죠? (65번) 65번은 정의역 x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y가 a부터 4b까지래요. 자,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얘거의 역함수가 자 존재할 때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몇입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다 1대1 대응이라 했잖아. 직선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1대1 함수가 되면 안 돼. 즉 여기 있는 공역에 있는 y의 값들이 전부 다 x랑 하나씩 다 짝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x가 가장 작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6 플러스 5 요거의 값이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즉 a의 대응이 되거나 또는 b의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끝값에. 그래야지 남는 게 없어지니까. 이해돼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얘는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함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가장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는 가장 큰 값인 b가 나와야 되고, 가장 큰 값인 4를 대입했을 때는 가장 작은 a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죠? 따라서 여기서의 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으니까 얘는 b가 나온 거고, 즉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두 번째 x에다가 4를 대입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5니까 얘가 a, 즉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인 거죠. 됐나요? 따라서 a, b 빼기 a 나 지금 a 더하기 b 구하구나 지금. 잠깐만. 뭐야, 그냥 틀렸네. 여기 마이너스 6이 아니라 플러스 6이네요. 여기가 플러스 11. 됐죠? 그리고 8. 따라서 a 플러스 b. a 플러스 b는 8. 손은 마음이 급해지니까 문제가 헷갈리네. 자, 69번. 자, 1차 함수 마찬가지 fx가 자, ax 플러스 2일 때 그거의 역함수는 얘네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b래요. ab 값은 몇입니까? 그 역함수하고 어떻게 구한다고? x랑 y 바꿔주면 된다고. 그럼 우선 여기서 y는 ax 플러스 2인 거니까 x랑 y 바꿔. x는 ay 플러스 2. 그러면 ay는 x 마이너스 2라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y는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얘기야. 이게 역함수. 그럼 역함수인 뭐랑 요거랑 똑같아야 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두 개 더해주면 두 개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1 그대로 나오네. 이러면 가만히 목대에다가 끝나니까 이제 연필 잡고 이제
적어보세요. 자, 우선은 은우, 세민이, 이루, 세 명 밀려있다 했지. 월요일날 좀 봅시다. 알겠죠? 다 해오나요? 어? 다 해오나요? 다 해온다고? 주말 동안? 그 월요일까지 그럼 보고 할게 그러면. 월요일까지 보고 다음에 난 일찍 옵시다. 알겠죠? 월요일 날은. 끝났어? 아니야 끝났어. 아니 솔직히 시간 또 지난 줄 알았네. 선생님이 저번에 시간 못 보고 늦게 끝내고 꼴라 미안한 줄 알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네. 뭐라고? 오늘 왜 일찍 끝내달라고? 말을 못해. 자 73번. 자 우선 fx. 자 얘네는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5고. 그 다음에 gx는 얘네는 2분의 1x. 자 플러스 3이래요. 자 근데 우리가 f 역함수 g랑 얘네는 a 값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a의 값은 몇입니까? 물론 f 역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g를 합성을 해서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 그럼 식이 되게 복잡하잖아. 역함수도 구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항상 주어진 거를 먼저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얘부터 정리하는 거야. 얘는 뭐냐면은 f 역함수에다가 ga를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아까 함수값 구한 거 했지만 역함수는 굳이 역함수 구하지 말고 원래 함수를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 했어. 그쵸? 즉 그 말은 얘는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되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는 ga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우리가 굳이 역함수 구하지 않아도 조금 더 쉽게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 대입을 해보면 f-1은 9, ga는 2분의 1a 플러스 3. 그러면 2분의 1a는 2항 해주면 6이니까 따라서 a는 12. 그래서 역함수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은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 말고는 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항상 역함수 나오면은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바꿔서 우리가 정리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죠. 알겠죠? 77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알겠죠? 근데 원래 더 나왔어야 했는데 그래. 우선 66쪽까지만 풀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거 절대값 포함한 거 나가고 그다음 유리식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월요일에. 자, 77번. 자, fx는 자, 5x-2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자, 여기서 얘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 f에다가 f랑 g랑 합성한 거를 다시 역함수 구하고 거기다가 또 얘를 f를 합성하고 거기다가 4를 대입한 값을 몇입니까? 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항등화서 나오게끔 돼 있어.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다 적어버리는 거야. 먼저 합성함수를 역함수 했기 때문에 얘네부터 정리를 해보면 얘네는 f 합성 역함수는 순서까지 바뀐다고 했어요. g 그다음에 f 다시 여기 f 얘 4 대입한 거. 그리고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면 우선 얘네부터 계산하는 거야. 그게 뭔데? 항등함수. 즉 이거 그냥 없애버리는 것도 돼.
없는 거랑 똑같아. 결국에 얘는 뭐랑 똑같냐? F 합성 G 인버스 얘네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얘를 다시 말하면 F에다가 G 인버스 4를 대입한 값이다. 그럼 요거는 요게 몇인지만 알면 되는데 G 역함수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얘네를 A라고 두고 우리가 GA가 4가 되는 값을 찾자. 됐어요? 그럼 역함수 굳이 안 구해도 함수값만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10은 4니까 여기서 A의 값은 얼마? 3이 나온다. 그럼 결국엔 다시 얘는 무슨 뜻이냐? F G 인버스 4가 A였으니까 그게 3이야. 즉 F3의 값은 얼마입니까? 대입해주면 13. 됐나요? 이번 거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문제 꼭 풀어보시고 주말 동안 시간도 있으니까 알겠죠?